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992 까리라 4S 지인분이 사셨다고 해서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이거 되게 예쁘네요. 진짜 최근에 사셨죠, 이거를? 작년 여름에 샀죠. 아, 작년 여름에 사셨구나. 아, 이거 예쁘다. 까브리올레네요. 뒤에가 진짜 예뻐요. 이거 4S잖아요. 옛날에 991 같은 경우는 4S만 이렇게 와이드 바디였는데 지금은 그냥 S도 이렇게 와이드 바디를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자선도 너무 예쁘고. 이거를 저는 프랑스에서 예전에 타봤었어요. 그때 하루에 제가 500km씩 주행했거든요. 이 차를 4일 동안 1000km를 넘게 탔었는데 992 까레라 4S였나 S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S를 타고 991 전 모델이죠. GTS 모델을 타고 번갈아 가면서 탔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한 거예요. GT 투어러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런 스포츠카를 처음 타는 거여서 장거리 운행할 때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장거리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60km 정도 거리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는데 60km인가요? 네, 네. 아, 그게 힘드셨어요?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시트도 딱딱해갖고 저는 이런 거 처음 타봐요. 그래서 여기 방석도 좀 이게 깐 거예요. 방석을 까셨어요? 네. 저는 이걸 왜 까셨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느낄 때 상대적인 건데 저는 991 정도면 911이죠. 그냥 911이라는 큰 라인 안에 신형 992가 있는 건데 이 정도 서스펜션 댐핑과 올 어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차 이 정도 시트면 매일 타고 다니고 하루에 100km씩 타고 다녀도 하나도 안 피곤하겠다라고 전 느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적응돼서 6개월 정도에 그래도 저도 한 5,000km를 탔어요. 많이 네, 탔어요. 네. 이 차를 사신 이유는 뭐예요? 뭐 데일리카로 쓰시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왜 사셨는지? 데일리카는 아니고 주식을 했었는데 테슬라 주식에 좀 관심이 갔었어요. 네. 테슬라 주식 공부하다가 내연기관차가 이제 끝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더 늦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대표님 진짜 낭만적이시네요. 내연기관 차가 이제 끝나가니까 난 내연기관 차 스포츠카 한번 타봐야겠다. 네. 아, 진짜 되게 독특하네요. 그런 생각으로 포르쉐를 사시다니.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오겠다라는 것도 좀 느껴서 테슬라 주식도 사고 차도 사고 테슬라 주식 많이 올랐겠다. 그때 좀 많이 재미를 이득을 많이 봤죠. 보셨고, 차 이상 못 버셨겠네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태운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 네. 저는 이거를 사실 되게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타는데 프랑스 가서 탔을 때 거기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데가 많고 속도 제한이 거의 없는 데가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제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우토반에서 이 차로 280, 90까지 달려봤던 것 같아요. 고갯길도 좀 많이 탔었고. 그러니까 4일 동안 정말 빡세게 타니까 까레라 4S가 포르쉐 탈 때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좀 짱짱하다 느낌은 분명히 되게 좋은데 너무 좀 배기음도 그렇고 감성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차의 완성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느낄 때는 이 차의 운전 재미라든가 실생활 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제가 뭐 차를 막 그렇게 좋아해서 많이 탄 편이 아니어갖고 네네네. 저는 뭐 사운드나 이런 게 좀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만족하고 있고 너무 큰 것도 싫고 그냥 뭐 지금 재밌게 타고 있어요. 뭐 반응 속도도 좋고. 그 전에 스포츠카를 안 타보셨잖아요. 네네. 전 그게 좀 궁금해요. 많이 타보신 분들이야 뭐랑 비교해서 이거는 리스폰스가 어쩌고 서스가 어쩌고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아예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실제로 오너로서 몇천 킬로씩 주행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재밌는지, 우리의 감각으로 느꼈을 때 어떤 점이 이게 매력이 있는지. 반응 속도 제가 밟았을 때 이게 팍 튀어나가면 바로 나간다라는 그런 사운드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걸걸하고 또, 사운드 여는 버튼 있잖아요. 네. 딱 끄면 진짜 맞아요. 조용해져요. 네. 그리고 딱 키면 두두두둥 하면서 그래서 가변이 저도 달리고. 항상 배기음을 누르고 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거 안 누르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우루스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겁나더라고요. 코너 돌 때. 그렇죠. 차가 위에 크니까. 있고요. 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코너 같은 것도 좀 문제없이 도는 것 같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991도 괜찮았는데 991보다 훨씬 그런 점이 되게 비약적으로 좋아진 차인데 4S가 이 앞에 구동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코너 탈출하고 이럴 때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짜릿한 맛은 조금 떨어져도 안정적이더라고 확실히. 네. 지인분들도 이게 코너가 좋다. 코너 다닐 때도 그냥 속도 줄이지 말고 그냥 해봐라.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아니 이게 차가 이런 게 있어요. 차의 성능이 좋을수록 사고가 크게 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코너를 돌리면 얘가 전혀 무리 없이 막 돌아나가잖아요. 특히나 PDCC 들어간 포르쉐들은 PDCC가 뭔지 아시죠? 차가 이렇게 롤이 생겼을 때 잡아주는 거. 네, 서스펜션을 인위적으로 올려줘가지고 수평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차들은 정말 고속에서 코너를 돌아도 별로 무서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코너를
타이어라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타이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순간에 덥지를 딱 놓치면 못 잡아요. 아예. 그 속도에서는 프로드라이버가 와도 못 잡거든요. 오히려 성능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대형 사고 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추울 때 조금 가속을 한번 좀 했다가 털리죠. 네. 아. 와 그래갖고 좀 그때 시겁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포르쉐도 아무리 4륜구동이라고 해도 그 차에 제일 중요한 건 타이어니까 타이어가 이게 하이그립 타이어가 껴져 있잖아요. 스포츠성에 맞는 썸머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겨울에 쥐약이에요 진짜. 이런 느낌이 좋다는 거죠. 그죠. 너무 좋아요. 오토 모드를 놔도 굉장히 똑똑하게 네. 되게 알아서 다 변속을 해주더라고요. 저 이런 기어 미션을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달리고 네, 싶을 네, 때 네. 딱 눌렀을 때 기어가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RPM을 확 쓰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와 이게 미쳤다. 포르쉐가 왜 좋다라는지를 네, 좀 네. 느꼈죠. 그게 이제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가 PDK라는 변속기잖아요. 옛날 포르쉐를 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997부터 이제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됐는데 997에 적용된 다음에 991이 넘어와서 개선이 되고 991 MK2 터보 엔진 바뀌고 992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4세대를 변화하면서 변속기가 다듬어졌는데 진짜 992 변속기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듀얼 클러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속에서 네. 좀 버벅거리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라렌 같은 경우도 듀얼 클러치를 쓰는데 맥라렌의 듀얼 클러치는 약간 좀 거칠어요. 저속에서 굉장히. PDK는 그 세팅 값이 저단 기어부터 고 RPM, 저 RPM, 중 RPM 거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완벽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미션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어요. 엔진하고 미션하고 유기적으로 반응하게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변수들을 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르쉐가 진짜 잘 만들어요. 페라리도 그럼 듀얼 클러치를 네, 쓰나요? 페라리도 듀얼 클러치, 게트락사에 있는 듀얼 클러치를 쓰고 PDK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이제 얘네랑 같이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M3 이런 애들도 게트락 걸 쓰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는 같진 않겠죠. 게트락에서도 좀 위에 좋은 게 있고 조금 더 안 좋은 게 있고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 수동 모드로 기어를 변속하면서 가겠습니다. 얘가 450마력 아닌가요? 맞아요. 네. M4 신형도 450마력이잖아요. 네네. M4도 같은 450마력인데 물론 얘가 무게가 좀 더 가벼울 거라고 더 추측을 하는데 얘가 훨씬 경쾌하게 나가요. 450마력, 450마력인데 포르쉐가 더 잘 나가는, 훨씬 잘 나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포르쉐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엔진 마력이라는 게 있고 엔진에서 결국은 피스톤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화하면서 바퀴를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피스톤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가면서 그 로스가 생기잖아요. 전달을 해야 되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바퀴에 있는 게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거를 마력 로스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로스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포르쉐는. 그러니까 엔진 마력이 똑같아도 왜 차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냐를 보면 그걸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항상 엔진 마력 대비 타 메이커에 비해서 같은 마력이면 더 빨랐어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M은 좀 뻥 마력이 좀 있고 AMG도 뻥 마력이 좀 있는데 맞아요. 포르쉐는 오히려 그 마력 그대로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동급대 450마력짜리 차들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엔진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 로스가 적을 거고요. 또 하나는 노면의 접지가 풀악셀을 쳤을 때 재경이가 잠깐 사가지고 탔던 데몬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840마력짜리 차 순정이. 네. 그 있는 힘을 노면에다가 온전하게 전달하고 잘 전달하는 브랜드들은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데 걔는 넘쳐나는 출력을 노면에다 전달 잘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노면에 그 힘이 넘쳐나는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바퀴가 헛돌거나 뒤가 좀 많이 털리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포르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겨울이어서 털리는 거 말고는 마음껏 밟았을 때 저단에서 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트랙에서 차 탈 때 일부러 두세 바퀴 정도는 타이어를 데우거든요.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그러고 나서 프로텍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해갖고. 네, 겨울에는 절대 밟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갈 수 있어. 진짜 한 방에 가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찾아봐가지고 3,500, 4,000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이 딱 터지는 게 느껴져요. 네. 딱 이렇게 해서 밟으면 그냥 힘이 터지는 게 느껴지고 근데 2,3,000 RPM에서는 힘이 그렇게 터보 엔진 치고는 조금 좀 덜한 그래서 얘도 아마도 RPM에 따른 힘의 세팅, 토크의 세팅을 최대한 자유롭게 엔진에 맞춰서 리니어하게 굉장히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보통 옛날에 포르쉐 터보, 997 터보만 해도 밟으면 진짜 3,4,000 RPM에서 확 터지거나 이게 약간 좀 제어가 잘 안 됐었거든요. 토보 엔진은 어쨌든 과급기를 통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고 출력을 폭발시키는 거니까 그 세팅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었을 때는 못했는데 근데 요즘에 페라리도 그렇고 488도 그렇고 트리비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최대한 자연흡기 엔진처럼 엑셀레이터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올라가겠고 원래 터보차는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최대한 이렇게 리니어하게 RPM에 따라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느낌도 나고 감성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공격 컨트롤하기도 좀 더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봤을 때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벤츠를 또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편의성은 이제 벤츠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미세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너무 이제 안 좋은 거랑 시동을 켜고 나서 이 스탑앤고를 계속 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화면 세팅이 안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기. 여기 외부에다 어디다 빼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점 말고는 또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말고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는데 굳이 시내 주행할 때 스포츠 플러스를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딱딱해지는데 네. 이 우철 같은 데 지나갈 때 약간의 좀 불편함으로 좀 다가오기도 네. 하고요. 저희가 양평까지 왔다가 차가 좀 막혀서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데요. 노멀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노멀 모드에다 놓고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해야 되는 모드를 풀고 가면 진짜 편해요. 진짜 GT카 같은 느낌이 있고요. 차를 탈 때 그 댐핑의 값이 진짜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번에 992 나온 거는 댐핑 그 값 세팅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차를 좀 타이트하게 조여준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얘는 트랙 같은 데서 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992 GT3 나오잖아요. 네네네, 마지막 자연인기가 진짜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지금 줄 서서 정식에서는 이미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제 포르쉐가 풀체인지가 되거나 모델이 바뀌면 얼마나 얘네가 또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하는 기대감이 항상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포르쉐는 믿고 사는 브랜드. 그죠. 타보면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포르쉐는 991을 제 유튜브에 시승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1년 6개월 전에 프랑스 가서 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유튜버 구독자분들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지나간 영상이 됐죠. 거의 국내 최초로 찍은 거거든요. 그거 정말 991을 다시 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991 MK2를 잠깐 이제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하루 정도 타봤었는데 시승기를 찍으려고 991 MK2 GTS랑 얘랑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 전 GTS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프랑스 가서도 GTS랑 얘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타니까 느낌의 차이가 확 와닿잖아요. 아, 991 MK2 GTS가 더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991가 더 빨라요. 얘가 코너에서 더 빠를 거고 직발도 빠르고 트랙에서 빠를 거예요. 근데 차의 재미라는 게 꼭 어떤 제로 100이라든가 제로 200에서 오진 않거든요. 그죠.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재미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992 그때 시승기 찍을 때 완성도가 너무 높긴 한데 차가 너무 좋긴 한데 나는 좀 재미가 그렇게 없었다. 차라리 992 MK2 GTS가 더 재밌지 않냐라고 저 시승평을 남겼었는데 뭔가 좀 하드한 느낌 있잖아요. 미션 변속할 때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좀 더 RPM도 조금 더 쥐어짜는 그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배기음도 992는 약간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느낌, 그 부밍음을 일부러 막 안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GTS는 조금 더 퓨어한 느낌이 좀 들어서 991 GTS가 더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제가 이 영상은 그냥 오너 인터뷰 겸 시승기에서 올릴 건데 오너분이 이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게 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를 대표님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건지 만족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저랑 이제 카메라 꺼졌을 때 얘기한 네네. 거 다음에는 페라리로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뭐 불만이 있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페라리로? 저도 이런 좋은 차를 이제 타보니까 또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페라리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사운드나 좀 또 디자인적으로 곡선이 좀 더 많고 좀 납작하고. 쉐입도 더 많고 그런 부분들이 더 페라리가 좀 더 슈퍼카스로. 네. 그래서 한번 여력이 된다면 뭐 내년쯤에 한번 또 페라리를 또 한번 타보고 싶은 또 페라리는 어떤 모델을 지금 보고 계세요? 포르토피노를 조금 봤었어요. 좀 너무 부담되지도 않고. 근데 대표님 또 말씀해 주신 네, 저는 포르토피노보다 488. 488도 좀 땡기기도 하고 조금 더 네. 제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는 직접 타보세요. 직접 운전도 이렇게 해보시고 해야 네. 느낌이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어쨌든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좀 둘 중에 좀 봤었어요. 우라칸 같은 거는 아예 고민을 안 하세요? 그런 거는? 거기는 너무 또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센 느낌이 있어서 보통 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포르쉐 뭐 터보 S나 이런 걸 많이 사세요. 네네. 평범해 보이니까 되게 비싸 보이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이거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페라리 보면 한 뭐 엄청 비싸 보이잖아요. 사실은 얘는 거의 나온 지 얼마 안 돼 신형이기 때문에 2억 가까이 하는 거고 민트급 중고라도 페라리 같은 경우 488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좀 돼서 걔들은 2억 한 중반대에서 스파이더로 가면 후반대 뭐 3억 초반대 요 정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가격 차이밖에 안 나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성능이나 재미적으로 또 보고 과하지 않은 그런 거를 보고 이 차를 좀 선택을 했었죠. 주변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자문 구할 때 911은 재밌다 진짜. 근데 대표님 GT3 안 타봤죠? 안 타봤죠. GT3 타면 완전 다른 세계예요. 진짜로. GT3나 피스타나 이런 차를 왜 좋아하냐면 단순히 그냥 더 하드코어하고 뭐 퍼키 시트 들어가 있고 막 미션 변속 한번 빵빵 때려주고 막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르쉐는 어쨌든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스포츠카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까이엔이나 뭐 파나메라는 그거의 어떤 그냥 오마주 정도지 사실은 뭐 스포츠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얘네가 1963년부터 이 911 라인을 만들었어요. 60년 동안 그대로 이어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브랜드죠.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똑같은 곡선 떨어진 라인 뒤에 이렇게 떨어진 라인 네네네. 이거를 60년 동안 유지한 브랜드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911 DNA라 그러는 건데 포르쉐는 911로 시작해서 911로 끝나는 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포르쉐 판매량의 70% 이상은 까이엔, 파나메라 이런 데서 나와요. 맞아요. 911을 잘 안 사니까 사람들이. 네네. 우리가 오늘날 포르쉐한테 기대하는 어떤 그들이 가진 가치, 그들이 정말 특장점이라고 얘기했던 포르쉐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얘기했던 극점이 뭐냐라고 할 때 GT 시리즈라는 거죠. 까레라도 물론 워낙 좋고 터보 수정 다 좋은데 결국 얘네가 추구하는 레이싱 DNA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GT3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가 트랙 가가지고 막 조지고 막 집 밖에 날리고 이렇게 안 타더라도 포르쉐가 추구하는 게 과연 뭘까? 왜 사람들은 포르쉐에 열광을 할까? 왜 사람들은 포르쉐가 그렇게 기술력이 좋다 그러고 외계인이 고문해서 만든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브랜드의 가장 극점,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느껴보려면 하드코어 모델 타야 돼. 하드코어 모델은 모든 소비자들을 포용하려고 만든 모델이 아니고 정말 그 매니아들, 너 우리 브랜드 좋아하지? 그럼 이거 한번 사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 남은 나이 더 많잖아요. 30대 뭐 40대부터 돈을 이렇게 막 벌기 시작하면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이 차를 처음 시작으로 제가 볼 때 뭐 페라리도 타시고 람보르타니 다 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하던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바꾸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네. 결국 다 페라리 람보 다 거치고 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대표님이 꼭 GT3는 타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전 GT3 소유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번 992 GT3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쳐서 계약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GT3 RS가 좀 괜찮은 가격에 나오면 직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RS는 전 수입이 안 될 거예요. RS는 또 완전 달라요. 또 GT3랑 또 다르니까 이왕 내가 뭔가 그걸 탈 거면 RS가 RS를 타야죠. 맞아. 네. 근데 RS는 진짜 불편해요. GT3만 해도 불편한데 이 정도는 탈 수 있어라고 하는데 RS는 정말 불편해요. 무슨 달구지 타고 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쨌든 전 그런 차를 더 좋아하니까. 이 초코색 가죽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사실 중고로 사서 선택지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차를 보러 갔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잘 사신 것 같아요. 흰색에 까브리올레 요 색깔, 거기다 흰색 스티칭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차들 많이 없고 옵션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고 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보이죠. 저는 이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타코미토 계기판 이게 바늘이잖아요. 이거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발 맞아요. 디지털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감성이거든요. 이거 약간 딱 바늘 꺾이는 딱 그 느낌. 핸들도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신형 핸들이 여기 딱 파지돼서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차주분께서 또 이 벨트도 또 이 스티치랑 좀 색깔을 그렇구나. 벨트도 이렇게 해놨구나.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만 나와도 댐핑이 상당히 딱딱해짐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딱딱함이라는 게 뭐 굉장히 불편한 딱딱함이라기보다는 노면을 잘 잡고 가는 그런 단단함 이런 느낌이고 확실히 그냥 시내 주행할 때는 굳이 스포츠 플러스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만 넣어도 충분히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트랙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요철이 하나도 없는 막 와인딩 코스가 아니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프랑스 가서 탔을 때 280 막 90까지 밟아봤을 때도 그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고속 안정감이 진짜 좋구나. 이게 사실 고속에서 막 쏘는 맛을 가진 차가 있고
코너가 좀 좋은 차가 있는데 얘는 그냥 올 어라운드로 다 좋은 맞아요. 예. 포르쉐가 예전에는 RR 엔진이라고 리어 엔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RR 형식이라 그러잖아 얘를. 네네. 근데 엔진이 뒤에 있으면 시계추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997 GT3 RS 이런 거 타보면 997 버전만 해도 그 피시테일 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코너 돌 때 무서워요 그게 생각보다. 그래서 RR 엔진을 가진 포르쉐가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991로 넘어오고 991로 뛰어 넘어오면서 엔진이 점점 미드십에 가깝게 당겨진 거예요 계속.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차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전자장비나 축이나 이런 거를 막 잘 세팅을 한다 그래도 결국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 통통 튀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플러스를 놓으면 좀 튈 텐데 분명히 약간 시내에서는 그냥 스포츠만 놓고 달려도 충분히 재밌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기음이 처음 들을 때는 우렁차고 좋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다. 뭔가 저는 원래 박서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 배기음을 싫어하진 않아요. 나름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91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거는 좀 만족하려면 GT3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GT3는 완전 다르죠. 자유느끼 엔진에 9000rpm 막 쥐어짜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똑같은 길 트리비트로도 탔었거든요. 얘도 트리비트 못지않게 좋네요 진짜. 감기름 코너에서 올 때 굉장히 노면 접지도 좋고 약간 튈 수 있는 노면인데도 서스펜션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잘 노면을 딱 잡고 가는 느낌이 하나도 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서스펜션 세팅이 좀 튀는 차라든가 아니면 약간 물렁한 차 이러면 불안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맞아요. 얘는 진짜 쫙 감길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92는 그냥 제가 볼 때 장점이라고 너무 많죠. 뭐 빠른 변속 그리고 미션이 너무 똑똑해요. PDK 미션이 너무 좋고요. 이거 완성체가 아닌가 이제 997부터 시작됐던 PDK 미션이 점점 진화해 오다가 991로 넘어오면서 거의 흠잡을 데가 없네. 저 RPM, 중 RPM, 고 RPM, 저속, 중속, 고속 거의 모든 영역을 정말 운전자에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빠르게 정확하게 변속해주는 굉장히 좋은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션의 완성도에서는 페라리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속감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빠른 차들도 많지만 뭐 720S, 뭐 488, 뭐 트리비도 많지만 이 정도면 되게 충분하다라고 느낌이 있고 밸런스 너무 좋고 핸들링 좋고요. 노면 접지 다 좋아요. 근데 배기음이 구려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전 만족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심심하지 않나,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보 S의 배기음은 어때요? 더 구려요. 4S랑 크게 다를 게 없다. 안 달라요. 네. 터보 S도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럼 사운드로 좀 만족하려면은 GT3 RS나 GT3는 완전 다르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엔진이고 9000rpm 막 쥐어짜는 그 느낌이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알까요? 타보세요. 머리에 전율이 막 온다니까요, 진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타봐야겠다. 물론 얘 차 좋아요. 어쨌든 시승기를 총평을 좀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얘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같아요. 노멀 모드로 달릴 때 굉장히 여러 상황들을 커버할 수 있고요. 와인딩이라든가 고속이라든가 그냥 시내 주행이라든가 거의 모든 상황들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시트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도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으나 이것도 되게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스포츠카를 타면 안 되지 않나. 이제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초반에는 와 이게 심하구나, 허리도 아프고. 네, 근데 네. 허리가 아픈 게 이제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991은 깔 게 없어요. 배경은 말고